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빈집털이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에 대응하던 주방위군 2명은 중태에 빠졌고 용의자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백악관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 입장차로 실제 추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상원 작가가 오는 토요일부터 미국에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해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홍콩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36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8,200만 명이 본격적인 여행길에 오르면서 주택가와 도로가 평소보다 한산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비운 만큼 빈틈을 노리는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빈집털이 범죄로부터 예방법은 없는지 이유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남은 주택가는 빈집털이 범죄 용의자들에게 주요 목표물이 되고 있습니다. 불이 꺼져 있거나 인기척이 없는 집, 집 앞에 소포가 쌓여 있는 집들이 주요 범행 대상입니다. 치안당국에 따르면 요즘 빈집털이 범죄 용의자들은 예전보다 더욱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헐리데이 시즌 때 많이들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집을 들어가기 전에 한 3일 동안 보고선 가기 때문에 알람 시스템이 있으면은 일렉트리시티를 잘라갖고 그 신호가 안 가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치안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검거된 빈집털이 용의자들은 소포를 배달하는 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밤 시간대 며칠째 불이 꺼져 있는 집, 차고 앞에 주차된 자동차가 없는 집을 집중적으로 탐문하며 범행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집안에 있는 현금과 시계, 귀금속 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이라면 모두 털어 달아납니다. 피해액은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 이상으로 집계되기도 하는데 단기간 내 용의자들을 검거해 피해를 보상받거나 건물주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맨날 도둑을 당하는 데고 알면서도 건물주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은 그 책임은 이제 건물주가 책임질 수도 있는데 그거 건물주에다가 책임을 부과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프로세스죠. 때문에 재정 전문가들은
자가나 임대주택 내부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불 혹은 15불 이렇게만 내면 라이어빌리티를 30만 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퍼스널 프로퍼티, 다시 얘기하면 내 집 안에 있는 재산에 관한 보상을 한다 그러면 약 거기에다가 플러스 10불에서 15불을 플러스하면 도둑이 들어와서 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갔다. 개인 자산보험에 가입됐더라도 본인이 소유한 자산을 증빙할 수 있어야 보상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다. 클레임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목록 작성을 하고 사진이나 비디오로 3개월 단위로 찍어놓고, 그리고 고가의 물품은 절대적으로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활 필수품이 아닌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류, 그림 등 수집용 사치품의 경우 사전에 보험사에 신고된 경우에만 전액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말 시즌을 맞아 빈집털이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이 지능형 범죄를 일으키며 카메라 등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워싱턴 DC의 백악관 인근에서 오늘 총격이 발생해 주 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총격은 백악관에서 한 블록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했으며 주 방위군들은 용의자와 총격전을 벌이다가 총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플로리다주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은 총격범을 체포해 구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발사에서 단숨에 성공했습니다. 한때 센서에 이상이 감지돼 예정 시각보다 발사가 18분 미뤄지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결국 최초 새벽 발사 성공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3, 2, 엔진 점화, 이륙. 어둠 속에서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며 누리호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3차 발사 이후 2년 반 만에 이뤄진 4차 발사. 발사 통제동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연구진들은 그제야 안도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리호는 이륙 뒤 정해진 비행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발사 2분여 만에 1단 분리에 성공했고 곧이어 위성을 감싸고 있는 보호덮개와 2단 로켓까지 깔끔하게 분리했습니다. 목표 궤도인 고도 600km에 진입한 누리호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까지 정확하게 사출했습니다. 이륙부터 비행 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18분. 위성 분리까지 마친 누리호는 첫 새벽 발사라는 도전을 단숨에 성공시켰습니다. 지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4차 발사까지 성공하며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인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발사 직전 이상 신호가 감지돼 예정보다 18분 늦게 발사 시각이 변경됐을 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발사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발사 절차가 재개됐고 이륙은 물론 위성 분리까지 정확하게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변수로 꼽혔던 바람도 잔잔해 기상 상황도 발사 성공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누리호는 이제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입증하면서 뉴 스페이스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확대 조치를 놓고 백악관이 2년 연장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조금이 종료되면 보험료 급등으로 인한 이른바 스티커 쇼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확대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수백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2년 연장 초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한 백악관 초안에는
팬데믹 시기 확대된 보조금 기준을 연방 빈곤선 700%로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했던 한시적인 조치를 사실상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초안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대상 전액 보조형 건강보험 상품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공화당이 지적해온 무상 플랜이 사기와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했습니다. 이 같은 연장 조치는 보수 진영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의 입장 차이로 실제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연방우정국 USPS의 택배 등 우편 서비스 요금이 최대 8%까지 인상될 전망입니다. USPS는 내년 1월 18일부터 소포 등 배송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SPS 이사회는 우편 규제위원회에 인상안을 제출했고 위원회는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빠른 우편은 약 6.6% 오르고 익스프레스 빠른 우편은 7.8% 인상됩니다. 일반 지상 배송 서비스인 그라운드 어드밴티지와 전자 상거래용 소포 서비스인 파슬 셀렉트도 각각 6% 오를 전망입니다. USPS는 이번 우편 서비스 요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운전자들의 현금을 훔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웨스트 코비나 경찰국 소속 올해 38살의 호세 안토니오 가르시아 경찰관이 공금 유용과 횡령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가르시아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 사이 세 차례의 교통 검문 과정에서 운전자의 지갑이나 가방, 차량 콘솔 등을 수색하며 총 $1,000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차량을 수색하던 중 지갑에서 현금 $600를 빼낸 뒤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또 한 달 뒤엔 승객의 가방에서 $100를 훔친 뒤 구두 경고만 줬으며 올 초 세 번째 단속에서는 차량 콘솔에 있던 $300를 훔친 뒤 운전자를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검사장은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배지를 이용해 절도를 저지른 것은 심각한 배신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구금에서 풀려난 가르시아는 오는 1월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나들이를 가거나 여행을 떠나 느꼈던 즐거운 추억. 누구나 갖고 있는 일상의 행복을 화폭에 담는 화가가 있습니다. KBS 아트 예능 프로그램 노머니 노아트에서 우승했던 화가 이상원 씨가 첫 미국 전시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윤범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든 공원. 푸른 여름바다 위에 누운 한 쌍의 커플과 수많은 사람들. 이상원 작가의 계절 작품 속에는 일상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했었던 그 순간들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관람객분들이 이제 그 풍경들을 보면서 저게 내가 언젠가 겪었었던 그런 풍경들과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작품이 완성되는. 그의 작품에는 유독 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출렁이는 물의 높낮이를 유화의 두께감으로 표현해 입체감을 입히고 물감의 터치 하나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가 선호하는 부감과 전경 속 주인공은 따로 없습니다. 작품 속 누구나 주인공이고 또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도 없고 엑스트라도 없는 그 일상,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또 한번 되새겨보기도 하고. 최근에는 자신의 작품들을 AI로 애니메이션화하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예술 창작 분야마저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진 지금, 이 작가는 AI를 통해 작품의 세계관을 넓히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그런 추억들이라든지 또 AI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낸다면은 어쩌면은 정말 그 작가들만이 또 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세계가 오히려 더 많이 열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원 작가는 2023년 KBS 아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노머니 노아트 6회차에서 우승하며 유명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실력 있는 작가들을 발굴 소개하는 당시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작품들은 많은 공감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막 영국의 막 그 데미안 허스트 같은 뭐 상어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놓고 이렇게 거기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작품들이 이슈가 되던 시기에 그래도 나는 좀 더 그 사람들의 감성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끄집어내고 싶었어요, 작품에서. 이상원 작가의 첫 LA 전시회는 이번 주 토요일 오프닝과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내년 1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내년 2월에는 베니스 비치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아트 페어에도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K아트 홍보와 해외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홍콩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큰 불이 나 현재까지 36명이 숨지고 300명 가까이 실종됐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층 높이 아파트에서 불길이 흘러내립니다. 주거단지 안에 붙어있는 아파트 8개 동이 동시다발적으로 화염에 휩싸이며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2시 50분쯤 홍콩 북부 타이포구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난 불은 옆동으로 빠르게 옮겨 붙었습니다. 특히 주택단지 외부에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해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건축용 그물이 재료가 되면서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We encounter particular difficulties in several areas, like the fire is spreading quickly to nearby buildings. 현재까지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을 포함해 최소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실종자 수가 279명으로 집계돼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 단지는 2,000세대 규모로 약 4,800명이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心情都唔知啦，見步行步啦。依家諗下今晚喺邊度瞓覺啦，因為應該都翻唔到屋企㗎啦。 홍콩 소방당국은 화재 등급을 최고 수준인 5단계로 격상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밤새 700명이 넘는 소방과 의료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일단 큰 불은 잡았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700여 명은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홍콩 경찰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남성 3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에서 기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국립공원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조수석 앞유리가 산산조각이 난 것인데요. 이 범인은 물고 가던 고양이를 떨어뜨린 독수리였습니다. 지난 19일 AP통신에 따르면 운전자는 굴일에 신고하며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방금 흰머리 독수리가 내 앞유리를 뚫고 고양이를 떨어뜨렸다며 앞유리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고 말했습니다. 신고 접수원이 고양이가 살아있냐고 묻자 신고자는 고양이는 죽었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기이한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생동물자원위원회는 차량에 떨어진 고양이는 도로 위에서 이미 죽은 동물일 가능성이 있다며 독수리는 먹이를 잡기 어렵거나 부상을 막기 위해 먹이를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에서 2번 포트에 최종 배정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오늘 공개한 본선 조 추첨 방식에 따르면 공동 개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1번 포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본선 진출을 확정한 39개국은 지난 19일 FIFA 랭킹을 기준으로 12개국씩 총 4개의 포트에 배정됐습니다.
피파 랭킹 22위를 기록한 한국은 예상대로 2번 포트에 자리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조 추첨식은 오는 12월 6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최근 하와이 지역 고등학생 및 대학생 20명을 선정해 각각 $1,000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호프 포 더 퓨처 장학금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의 연례 호프 장학금 일환으로 지난 4월 2일 뱅크 오브 호프와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은행의 합병을 기념해 새롭게 시행됐습니다. 하와이 전역에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했으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20명의 학생은 학업 성취도, 재정적 필요, 그리고 개인적 어려움 극복 또는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 리더십 경험을 주제로 한 500단어 에세이를 종합평가에 선정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케빈 김 행장은 하와이 지역의 뛰어난 학생들이 학업 여정의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들의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에 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식물성 원료로 만든 비목재 펄프 소재로 제작된 기내식 용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20여 년간 사용한 기내식 용기를 지속 가능한 소재로 전환해 나간다고 밝히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변경하는 신규 기내식 용기는 항공기에서 제공되는 주 요리를 담는 용기로 밀집, 사탕수수, 대나무 등 다양한 식물성 원료로 만든 비목재 펄프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기내식 용기 개편으로 탄소 배출량이 60%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까지 4일 연속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5번째 4일 연속 상승인데요. 오늘 3대 주스는 개장 내내 단 한순간도 약세로 꺾이지 않고 랠리 모드를 유지하는 탄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하루 쉬고 금요일 반나절만 개장하는 날까지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은 고조됐습니다. 또한 장은 이번 주를 22주 만에 가장 크게 폭등한 주로 마무리하기 바로 직전에 와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내일 땡스기빙 연휴를 앞두고 감소한 거래량은 평소의 70% 수준에 그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됐습니다. 감소세를 보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줄었고 시카고 PMI와 신규 주택 판매는 모두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9월 내구재 주문은 기대치에는 부합했지만 8월 대비 6분의 1 수준에 그쳤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도 85%대를 굳건히 유지한 금리 인하 확률은 4일째 포모 현상을 유발하는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3대 지수 모두 11월 달을 하락한 달로 마무리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마지막으로 나란히 하락한 달은 13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